모두가 열광하는 AI 시대 슈퍼스타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기업 있죠. AI 반도체 절대 강자 엔비디아입니다. 세계 시가총액 2위이고 지난 2년 주가 상승률이 700%에 달하는데요. 엔비디아는 도대체 어떻게 일하는 기업이기에 이토록 강할까요? 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를 어떻게 이끌고 있을까요? 미국 경제매체 밸런스의 시니어 라이터 태 김이 쓴 책 더 엔비디아 웨이, 젠슨 황과 기술 거인의 탄생을 바탕으로 엔비디아의 일하는 방식을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회사 CEO한테 직접 이메일 보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직원들은 1, 2주에 한 번씩 직속 관리자와 임원 그리고 젠슨 황 CEO에게 톱5 이메일이란 걸 보내야 합니다. 여기엔 내가 현재 작업 중인 톱5 사항을 담아야 하고요. 또 최근 시장에서 관찰한 사항, 예컨대 새로운 논문, 트렌드 같은 내용을 소개해야 하죠. 젠슨 황이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한 게 1993년인데요. 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톱5 이메일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보통 다른 기업 CEO들은 보고서를 받아서 업무 진행 상황을 파악하잖아요. 그런데 왜 젠슨 황은 톱5 이메일을 고집할까요? 보고서는 세심하게 너무 잘 조율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진짜 문제를 숨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아직 약한 신호를 직접 포착하고 싶은 거죠. 젠슨 황이 이 메일 다 읽냐고요? 그럼요. 때론 메일을 보낸 지 몇 분 만에 답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일부러 일요일 밤 늦게 톱5 메일을 보내요. 만약 금요일 오후에 보낸다면 아마 한밤중에 CEO 답장이 날라와서 주말을 다 망쳐버릴 수 있으니까요. 일요일 밤이면 젠슨 황은 싱글 몰트 위스키 하이랜드 파크 한 잔을 마시면서 찬찬히 이메일을 읽곤 합니다. 보통 한국이나 미국 대기업은 다 피라미드형 구조잖아요. 맨 위에 총수와 정기적으로 얼굴 보면서 직접 보고하는 직속 보고자 수 많아야 7, 8명쯤 될까? 아주 극소수죠. 그런데 여기서 엔비디아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CEO 직속 보고자 수가 6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회사엔 1대1 회의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보고와 피드백이 60명 넘게 모인 대규모 회의에서 이뤄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임원이 보고하고 또 깨지고 하는 내용을 다 함께 듣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정보가 즉각적으로 공유가 되고 뭐가 중요한지 CEO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가 있죠. 일 처리는 훨씬 빨라지고 부서 간 협조도 수월해지는 겁니다. 엔비디아 문화를 상징하는 물건이 있는데요. 바로 화이트보드입니다. 엔비디아 사무실, 수십 개 회의실에는 이걸 꼭 찾아볼 수 있죠. 심지어 출장을 갈 때도 젠슨 황은 화이트보드를 들고 간다고 해요. 마커펜은 꼭 대만산 12mm 폭의 끝이 납작한 것만 쓰고요. 엔비디아에서 화이트보드는 파워포인트를 대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 분기마다 젠슨 황은 수백 명 리더를 모아서 회의를 여는데요. 이때 모든 총괄 관리자는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비즈니스 스토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화려한 파워포인트가 없이 그냥 하얗게 비어있는 보드 앞에 서야 하는 거죠. PPT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과는 뭐가 다를까요? 예쁘고 화려한 그래픽이나 모호한 텍스트 뒤에 숨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커펜 하나에만 의존해서 자기 논리를 펼쳐야 돼요. 대충 자료로 때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화이트보드는 엔비디아식 사고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결국엔 지워질 거고 새 아이디어가 대신해야 한다, 이런 믿음이죠. 과거를 돌아보기보다는 미래라는 빈 칠판에 집중하는 겁니다. 1999년 상장할 때 250명 정도였던 엔비디아 직원 수는 이제 3만 명 가까이로 불어났어요. 이 정도 대기업이라면 늘 관료주의가 싹트기 마련인데요. 이 관료주의는 젠슨 황이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강조하는 구호가 있어요. 미션 is the boss. 미션이 곧 보스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미션을 실현하는 게 목표지
팀이나 임원을 보고 일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모든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그 책임자를 별도로 정하고요. 그 실무 책임자가 직접 CEO에 보고하게 합니다. 실무 책임자가 팀, 임원 이름 뒤에 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책임자 또는 임원이 되면 아주 공개적인 질책에 시달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젠슨 왕은 대규모 회의 자리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왜 일을 제대로 못하냐 라고 대놓고 까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굴욕이 아닐 수 없죠.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젠슨 왕은 이런 피드백 자체가 곧 학습이라고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모두가 그 한 사람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혼내는 거죠. 아유,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근데 젠슨 왕이 직원들에게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한 엔비디아 임원이 한 말이 있는데요. 아주 환상적인 분기 실적을 보고하는 그런 회의 자리에서 젠슨 왕이 맨 처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너 진짜 짜증나. You suck 이라고요. 엔비디아가 일 중독자 집합소인 거 많이들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야근, 주말 근무는 아주 일상이고요. 엔지니어뿐 아니라 마케팅 담당자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너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직장에 애 데리고 출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하고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회사 마케팅 책임자가 한 발언이 소개되는데요. 우리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여기 와서 뒤에 숨어서 월급 받고 5시에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그만두세요. 긴 시간에 불평하는 직원들 엔비디아에도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젠슨 왕은 그런 직원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올림픽을 위해서 훈련하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른 아침에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평해 라고요. 최고가 되려면 당연히 국가대표가 아침에 훈련하듯이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쳐서 직원들이 이 회사에서 일 못하겠다 라고 떠날 것 같은데 신기한 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직률이 3% 미만으로 매우 낮은 회사예요. 왜 그러냐? 일단 이 회사에서는 칭찬은 기대하면 안 되는데요. 대신 주식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연간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거나 특별 기여자로 선정되면 주식을 몇백 주씩 받을 수 있고요. 또 언제든지 훌륭한 일을 해내면 젠슨 왕이 바로 연락해서 주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성과 기반으로 아주 민첩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또 엔비디아는 엔지니어들이 가장 원하는 걸 제공해주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업계의 걸출한 동료들과 함께 세상을 바꿀 만한 위대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엔지니어들도 폐기될 게 뻔한 쓸모없는 기술 개발에 몇 년이나 허비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엔비디아에서는 다른 건 일체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기술에만 100%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회사 전체에서 가장 많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로 CEO라는 점이죠. 젠슨 왕은 영화를 봐도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보는 내내 일 생각만 하니까요. 또 그가 휴가를 떠나면 직원들이 더 두려워합니다. 그가 호텔방에서 처박혀서 하루 종일 일만 하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이메일 폭탄을 안길 게 뻔하니까요. 젠슨 왕은 엄청난 일 중독자고 그 사실을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말하죠. CEO의 이런 태도는 전염되고 이제 엔비디아의 조직 문화가 됐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에 일하는 방식이라는 건 젠슨 왕 CEO 그 자체입니다. 엔비디아는 전적으로 젠슨 왕 리더십에 의존하는 회사죠. 저자인 태기인 표현대로 그게 바로 엔비디아의 유일한 실패 지점이기도 한데요. 지금 만 61세인 젠슨 왕 CEO가 언젠가 은퇴한다면 그 뒤에도 엔비디아의 신화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애란이었습니다.